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자바의 상속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상속 부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객체지향의 상속과 자바의 상속 개념, 그 다음에 클래스의 상속, 그 다음에 객체 생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미 했지만 프로텍티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상속 시 생성자의 실행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업캐스팅과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까지 하고, 이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인헤리턴스 상속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 개념할 때 계속 다뤘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죠. 우리가 어떤 슈퍼 클래스가 있으면 그 슈퍼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가 이 슈퍼 클래스의 멤버 변수와 멤버 메소드를 다 물려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스튜던트가 있고 스튜던트 워커가 있어요. 스튜던트는 학생인데 순수한 학생이고, 스튜던트 워커는 직장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리서처 연구원이 있고 프로페서가 있습니다. 교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는 이 스튜던트 워커, 리서처, 프로페서 이 4개의 객체들은 모두 말하기, 먹기, 걷기, 잠자기라는 이 4가지의 속성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튜던트는 학생은 공부도 하죠. 근데 스튜던트 워커는 공부도 하지만 일도 하죠. 그러면 이제 리서처는 연구를 하죠. 프로페서는 연구도 하지만 또 교육도 해야 되죠. 자, 이런 이제 공통적인 속성들과 또 이런 이제 차별적인 속성들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상속 관계를 우리가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리서처의 자식은 프로페서다, 프로페서의 부모는 리서처다. 좀 이상하죠. 스튜던트 워커의 부모는 스튜던트다, 스튜던트의 자식이 스튜던트 워커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페어런트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라는 말을 쓰면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를 특수화, 스페셜라이제이션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쉽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특성들이 뭐냐, 이 4개의 객체를 다 묶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특성은 이 4개의 객체는 모두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말하기, 먹기, 걷기, 잠자기라는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람 중에서 학생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요 사람이라는 속성을 모두 물려받은 다음에 공부하기라는 속성을 추가하면 되겠죠. 근데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학생을 상속받아서 스튜던트 워커라고 이렇게 더 특수화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연구학이라는 기능을 가진 이제 리서치라는 것을 상속을 받으면 연구하는 속성을 이제 가질 수 있고, 그런데 교수는 연구도 해야 되지만 가르치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리서처의 속성을 다 물려받고 가르치기라는 특수한 속성을 또 따로 가지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이어러키, 클래스 하이어러키를 이렇게 설계해 주는 것을 OOD,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잘 해줘야 견고한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잘 되는 프로그램,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이제 우리는 요거는 배웠습니다. 그죠? 자바에서는 extend라는 키워드로 상속을 선언한다. 그래서 클래스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이 포인트라는 가장 일반적인 클래스에서 색깔이 있는 점,
칼라 점을 만들고 싶으면 이제 칼라 포인트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extends 포인트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칼라 포인트의 부모 클래스는 포인트 클래스가 되겠죠. 칼라 포인트의 부모 클래스는 포인트 클래스가 되겠죠. 그럼 포인트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는 뭡니까? 지금 뒤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생략된 거라고요? extends 오브젝트가 생략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포인터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층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예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알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객체 인스턴스를 new 포인트에서 생성할 수도 있고, new 컬러 포인트에서 생성할 수도 있는데, 요렇게 생성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자, new 포인트를 했을 때는, integer x, integer y라는 멤버와 set이라는 멤버와 show 포인트라는 메소드가 이제 생성이 되겠죠. 얘는 요 특성만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죠. new color 포인트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color라는 요 속성과 여기 color 포인트에서 선언해준 set color나 show color 포인트도 있겠지만 이 부모에서 생성된 요 color하고 똑같은 메소드와 멤버도 한꺼번에 이렇게 생성된다는 거죠. 즉 A라는 클래스와 B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받아서 B를 생성하면 이 A의 속성도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B라는 클래스에는 A라는 클래스에서 선언한 것과 B라는 클래스에서 선언한 것이 다 이렇게 생성된다는 거죠. 그러나 접근하는 방법은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CP는 컬러 포인트죠, 그죠? 그러니까 이 CP라는 객체 참조 변수는 컬러 포인트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cp.color는 큰 이제 어려움이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cp.show color 포인트에서 system.out.print color라고 하면 요 color는 현재 내 클래스에 선언되어 있는 멤버 변수죠. 자, 그런데 show 포인트를 호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show 포인트를 호출하면 이 show 포인트는 나는 오버라이딩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갖고 있어요. 그럼 누구 걸 호출하느냐? 이제 그 슈퍼 클래스에 있는 show 포인트를 호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계에서 내가 컬러 포인트라는 클래스가 컬러라는 클래스의 즉 슈퍼 클래스의 멤버 변수 슈퍼 클래스의 멤버 베리어블하고 멤버 메소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접근 지정자를 통해서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또 생성자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나오는데 요 두 가지는 여기서 이제 한번 그거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갑시다.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자, 두 번째 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자바 클래스는 묵시적으로 implicitly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반드시 상속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자바에서 모든 클래스의 하이라키 끝에는 뭐가 있다? java.lang.object 클래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예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중상속, 멀티플 인헤리턴스가 안 된다. 다 그러냐? C++는 가능해요. 그런데 자바에서는 안 돼요. 왜 안 되겠느냐? 자, A라는 클래스가 밑에다 그래야겠다. A라는 클래스가 B라는 클래스도 상속받고 C라는 클래스도 상속받았다고 해봅시다. 근데 B라는 클래스에 인테저 X가 있어요. 근데 C라는 클래스에 또 인테저 X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클래스에서 만약에 super.x를 호출하면
이 super.x가 ex인지 헷갈리죠. 이 컨플릭트를 또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이제 쭉 계층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가 A라는 클래스가 저 위에 있는 얘를 상속받고 얘를 상속받았다.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해져. 얘가 또 다시 이렇게 상속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견고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는 아예 다중상속이라는 거를 못하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extend 뒤에 클래스가 뭐 A, B, C 이렇게 못 온다는 거예요. 한 개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하나만, only one. 그런데 유용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데 이제 어떤 여성이 있어요. 피메일이 있어요. 피메일은 여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커라는 또 클래스가 있으면 여성 노동자란 말이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속성을 주고 싶으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우리가 안 배운 모디파이어가 하나 있어요. abstract라는 모디파이어를 또 배워야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abstract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라고 정의하고 abstract 메소드를 임플리멘트 해주는 거를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abstract를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해야 될 거는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은 안 된다. 그래서 대신에 abstract 클래스인 인터페이스라는 놈을 제공해준다.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액세스 모디파이어 다 배웠죠, 그죠? private member, default member, public member, protected member, 그죠? 자, 여기서 한 번만 복습을 해봅시다. 같은 패키지 클래스들, 다른 패키지 클래스들, 같은 패키지 서브 클래스들, 다른 패키지 서브 클래스들. 이제 상표에 끼어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프라이빗인 경우에는 무조건 안 돼. 쉽죠? 퍼블릭인 경우에는 무조건 다 해라. 쉽죠? 이제 디폴트하고 프로텍티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잘 보시면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의 클래스들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패키지 서브 클래스도 둘 다 돼요. 그리고 다른 패키지의 클래스들은 둘 다 안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차이 나는 게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것만 구분하면 되지. 다른 패키지의 서브 클래스도 접근하도록 허용해 주는 게 프로텍티드다.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패키지의 서브 클래스도 접근을 허용해 주는 게 바로 프로텍티드 키워드 액세스 모디파이어다. 그죠? 예를 들면 더 쉬워요. 자, 같은 패키지에 묶여 있습니다. 같은 패키지에 묶여 있는데 A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B라는 클래스는 익스텐드 A 했죠, 그죠? 얘는 요 위에 있는 프라이빗으로 써내는 PRI를 얘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프라이빗이니까. 디폴트도 접근할 수 있고 프로텍티도 접근할 수 있고 퍼블릭도 접근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패키지가 다를 때 이 패키지가 서로 다르죠, 그죠? 패키지가 다를 때 그러면은 프라이빗은 어차피 또 접근 못하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도 접근 못하는 거 당연하죠. 패키지가 다르니까. 그런데 퍼블릭은 당연히 또 접근하죠. 그럼 이제 요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다른 패키지에 갔는데 다른 패키지에서 익스텐저를 했는데 이때는 프로텍티드도 내가 접근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액세스 모디파이어 4가지 쭉 접근 지정된 4가지를 쭉 정리했을 때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된다죠. 프로텍티드는 뭐다?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라 하더라도 나를 상속받으면, 제가 얘를 결혼한 딸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죠? 다른 시집가도 우리 집안 사람은 아니게 되었지만 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권한을 접근하도록 해주겠다. 우리 집에 들어도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좋은 질문이 있어요. 두 가지 질문. 서브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는 모두 실행될까? 아니면 하나만 실행될까?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 중 누가 먼저 실행될까? 자, 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답도 나와 있는데 그냥 답을 읽고 그렇구나 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성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일단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 다시 생성자로 돌아오겠습니다.